미주한인 우리 세상. 안녕하세요. 미우새입니다. (2022년 8월 3일) 수요일 제289화 미주한인 우리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조나의 태바위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스캐롤라이나의 김 사장입니다. 지난주에 이상기온으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다는 내용 전해드렸잖아요. 네. 아직도 미 서부에서는 여전히 대형 산불이, 그리고 동부에서는 대홍수가 발생, 켄터키주에서는 무려 37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예, 저 그 화면 보니까 뭐 지붕 바로 밑에까지 물이 뭐 엄청나게 물살이 센 물들이 막 지나가고 사람이 잠기고 뭐 그런 거 봤습니다. 많이 죽었고 또. 네. 미 전역, 아니 지구촌이 지금 신음하고 있는데요. 이상기온으로 그 동물들의 폐사도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김 사장님, 혹시 작은 파란 펭귄이라고 불리는 쇠푸른 펭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렇게 구체적인 펭귄은 제가 들어보진 못했습니다. 이게 파란색이고 이게 조그마한 아주 귀여운 그 펭귄이에요. 조그만한 아이들이에요. 이 펭귄이 크기가 작겠죠? 네, 아주 30에서 35cm, 굉장히 아, 조그만한 아이인데 굉장히 귀엽죠. 예, 30cm면 작은 것도 아니네요. 꽤 큰데. 펭귄들 사이에서는 작은 아이예요, 얘가. 아, 그래요. 네. 주로 오스트레일리아나 뉴질랜드 등 남부 해안가에서 서식하고 있는데요. 무게는 1.5kg 정도로 흰 날개 펭귄과 더불어 무척이나 작고 귀여운 초소형 펭귄이래요. 음. 그런데 이 펭귄의 사체가 글쎄 지난달부터 남반구 뉴질랜드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하네요. 최근 몇 주 동안 수백 구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수를 셀 수도 없대요. 너무 많아서. 바다새 연구자인 그레이엄 테일러 뉴질랜드 자연보호부 DOC 수석 과학 고문은 수온 상승 때문에 크릴과 멸치 같은 먹이를 찾는 과정에서 펭귄들이 굶주림과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해요. 음. 이 쇠푸른 펭귄은 보통 20에서 30m까지 잠수할 수가 있대요. 그런데 이 먹이들이 이제 물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차가운 곳으로 더 깊이 들어가니까 펭귄들이 더 깊은 수심까지 도달하기 어려우니까 먹이 섭취에 어려움을 겪고 체지방이 감소해서 체온 유지가 어려워지고 결국엔 사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질랜드 국립수상대기과학원에 따르면은요, 지난해 이곳의 연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0.5에서 1.2도나 높았다고 해요. 이러한 현상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하니 이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북반구의 경우는요, 한낮 수은주가 42도까지 치솟은 스페인 남부 세비야와 코르도바에서는요, 수백 마리의 새끼 칼새가 도심 길 위에서 죽은 채 발견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 모습이 바로 칼새예요. 이게 다 큰 새, 굉장히 멋있죠? 예, 새가 그냥 아주 선이 단순하네요. 정말 예, 날개와 꼬리 이런 거에. 이게 굉장히 이렇게 이쁘고 멋있는 새예요. 예. 근데 새끼들이 이게 도심 길 위에 죽었다는 거예요. 칼새들은 보통 고층 건물 틈이나 지붕 구멍에 둥지를 틀고 부화를 한대요. 음. 그런데 폭염으로 건물 콘크리트나 금속판이 오븐처럼 뜨겁게 달궈지니까 새가 죽는 거예요. 음. 그 지역 환경 전문가들이 분석한 내용인데요. 아직 날지도 못하는 새끼 새가 뜨거운 내부 온도를 견디지 못해 뛰쳐나오기도 하는데요. 말 그대로 그냥 익어버린 거예요, 이 아이들이. 아, 네, 너무 안타깝죠. 아직 눈도 못 뜬 애기들이에요. 새끼들, 완전 음. 새끼들인데 이 둥지 위에 있다 보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얘네들이 그냥 본능적으로 뛰어나간 아, 밑으로 거예요. 떨어져서 그냥 죽어버린 거구나. 네,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은 수라는 거예요. 아, 아휴. 그리고 저도 최근에 집 밖에서, 저희 아리조나도 얼마나 뜨거워요. 예. 새가 죽어 있는 걸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길에 이렇게 새들이 죽어 있는 거. 아니, 근데 얼마나 뜨거우면 이렇게 죽었겠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 예, 같아요. 어쩌다 뭐 죽은 새를 발견하는 거는 그렇게 뭐 놀랄 일은 아닌데 만약에 상당히 많은 수가 이렇게
죽거나 그렇게 되면 그거는 좀 충격적이에요. 문제가 있는 거죠. 네. 확실히. 네. 이뿐만이 아니에요. 미국의 대표적인 목축업 중심지로 3대 쇠고기 생산 지역 중에 한 곳이기도 한 캔사스주에서는요, 소를 비롯한 가축 2,000마리가 폭염으로 폐사하기도 했습니다. 어휴, 이게 소가 아, 죽은 이게 거네요. 2천여 마리인데, 이거 동영상으로 보면 더 끔찍해요. 무슨 재난 아, 영화, 아주 무서운 재난 영화 한 편 아니, 보는 것 소가 같더라고요. 등치가 엄청나게 큰 건데 이렇게 많은 숫자가 이렇게 다 한꺼번에 죽어버리면 이거 예, 무시무시하겠네요. 이거 보는 순간 그럼요. 전율을 느끼겠네요. 이거. 이 소 주인은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또. 예. 그런데요, 동물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목숨도 정말 위험해요. 실제 WHO에 따르면은요, 1970년부터 2019년 기후 문제로 숨진 200만 명 중 폭염 사망자는 18만 5천 명으로 거의 10%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중 절반이 최근 2010년부터 2019년에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아니,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스러운데요. 자, 두 번째 지구는 없다에 져서 타일러 라쉬는요, 지구의 평균 온도가 오른다는 거는 정말 사람이 상상하기도 어려운 세상이 된다는 얘기래요. 이미 1도가 올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1.5도를 이제 넘어가면 기하 흡수적으로 지구가 저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온도가 이제 계속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3도까지 올라간대요. 그러면 무조건 2100년이 되기 전에 6도를 찍는다는 거죠. 지금 이대로 간다면 평균 온도가 6.5에서 7도가 된다는 것이 발표가 됐고, 이 숫자가 아마 다음에 IPCC가 발표하는 숫자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6도가 올라가면 이제 어떤 세상이 될까요? 어떨 것 같아요, 김 사장님? 근데 문제는 그냥 평균 기온이 25도에서 31도다. 이게 아니라 예. 내 주변에서 그냥 5도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구 전체의 5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지금 조금만 그러니까요. 올라가도 폭풍우의 강도가 그렇게 세지고 빙하가 녹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뭐 이렇게 되는데 6도가 올라간다면은 그거는 그렇게 되면 지구상의 95%의 생명체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예. 바퀴벌레도 없어진대요. 그렇게 되면. 아, 그러면 이제 어떤 세상이 되냐면은요. 5억 4천만 년 전 캄브리아기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얘기인 겁니다. 음, 근데 이게요. 너무 이게 극단적일 것 같고 그 전에 충분히 멈출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그 현상이 나타나지 않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은요. 이미 지구상의 척추동물 개체 수를 봤을 때 10마리 중 7마리가 이미 사라졌다고 해요. 음. 그러니까 이미 시작된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식량 문제, 물 부족, 자연재해 등 피할 수 없을 것인데 그럼 무엇을 가장 먼저 멈춰야 할까요? 그거를 테일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석 연료 사용을 이제는 멈추고 하루빨리 재생에너지로 갈아타야 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래요. 이미 이렇게 실천하는 나라가 있대요. 아, 코스타, 그래요? 네, 있대요. 음, 코스타리카, 아이슬란드, 알바니아, 우루과이라는 이 나라들이 전기 생산에 있어서 거의 100% 재생에너지로 충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국가들만이 아니라 시 단위에서 이런 걸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국가보다는요. 국가를 움직이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만 시 정부가 하면 더 쉽게 빨리 움직일 수가 있는 그런 여유가 조금 있대요. 음. 미국 최초 재생에너지로 모든 전기를 생산하게 된 도시가 있다는데 그게 어디냐면요. 바로 벌먼트주의 벌링턴 시라는 곳입니다. 아, 저 이 도시에서 나온 정치인을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누군지 아세요? 아, 몰라요. 알려주세요. 버니 샌더스가 이 벌링턴 버먼트의 아, 시장이었어요. 오 마이, 옛날에. 네. 예, 정치 인생을 여기서부터 시작했죠. 아, 시의회 의원으로 시작해서 시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 그때, 상원으로 간 거죠. 그때 혹시 몇 년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글쎄, 꽤 오래됐죠. 음. 이게요, 그 벌링턴 시에서 재생에너지 실시한 게 2017년이에요.
이래요. 예, 물론 2000, 버니 예. 샌더스는 그 전에 여기서 의원을 했죠.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벌링턴 시의 어떤 영향을 주지 정치의 않았을까. 판을 그런 식으로 바꿨나 봐요. 역시 진보적으로. 예,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정치를 하느냐, 이런 공약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을 투표해서 찍어야 된다. 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2017년에 100% 재생에너지로 돌아가기 시작을 했대요. 이렇게 작은 도시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다면은요, 더 많은 사람이 있고 또 더 큰 힘과 기술이 있는 도시에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충분히 한다고요. 그러면 한 도시에서 했으면 뭐 벌링턴, 버몬트가 뭐 특별히 다른 지역보다 다른 자원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네. 했다. 그러면 다른 도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예. 우리가 투표를 할 때도 이런 환경에 관련된 공약을 내는 그런 정치인을 뽑아야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부디 모든 분들이 개개인이 환경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있는데요. 그 재앙이 바로 다음 세대가 아닌 우리 세대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 네. 정말 요즘 일주일이 멀다 하고 일어나는 자연재해 때문에 이 기후 문제 얘기 들을 때마다 뭐 정말 이제는 먼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피부로 바로바로 느껴요. 하여튼 오늘 여러 가지 그 절망적인 얘기부터 또 이걸 딛고 일어난 어느 도시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희망도 갖게 되는 그런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태바님 이번 주 안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로 77주년이 되는 8.15 광복절 행사가 있습니다. 입장은 무료고요. 일시는 8월 13일 토요일 오후 4시, 장소는 메사 컨벤션 센터입니다. 한국무용과 K-팝 댄스 공연, 그리고 태권도 시범, 그리고 한복의 날 축하를 위해 공주가 시집가는 날이라는 주제로 한복 패션쇼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린빌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코리아 센터 한국문화원에서 한국 요리 클래스를 하네요. 뭘 만드냐? 김치. 예, 8월 13일 토요일 2시부터 그린빌의 한국문화원에서 김치 만들기 강습이 있습니다. 참가비는 30불이고 사진에서 보이다시피 8월 4일까지 내일까지네요. 예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조금 늦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관심 있는 분들, 특히 김치에 관심 있는 우리 타민족 분들한테 이걸 소개시켜 주셔서 타민족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김치를 직접 담가보고 맛도 보고 즐기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말도 안전하시길 그리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미우새는 많은 분들의 참여와 소통을 기다립니다. 페이스북 검색창을 통해 미우새를 검색하셔서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